네, 방금 소개받은 나가사와입니다. 제 전문은 건축 계획학인데요. 학교 건축을 주 연구 대상으로 삼고 교육과 시설 그리고 아이와 학교와 지역이라는 관점에서 연구를 해왔습니다. 또 대학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교육환경연구소에서 일본 전국의 학교 건축에 관여를 해왔습니다. 또한 국립교육전체연구소의 궤권연구원으로서 문교시설 연구센터 연구에도 종사를 해왔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일본 문부과학성의 조사 연구에도 관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발표를 앞서 해주신 분들과 전부 관계자는 저는 아닙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입장에서 일본의 학교 시설이 지향하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 학교설의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학교 시설을 사례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고 또 앞에서 발표를 해주신 각국과 비교를 해 나가면서 제 2부 논의가 잘 진행되도록 또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날 디지털화가 사회를 크게 바꾸고 있고 또 교육 현장에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과제에 대해서는 앞서 각국의 해외에서 공통된 부분은 있으나 각각 특색이 있는 시책을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이제 지식이라는 것은 시간,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서 언제 어디서나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학교라는 것은 어떠한 배움터인가 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누구 한 명도 소외를 받지 않고 배움을 보장할 수 있는 공간 또는 자신이 아닌 타자가 있는 가운데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간 또는 개별 최적화한 배움과 협동적인 배움을 실현하는 공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아까 후카보리 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실제 공간, 리얼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공간이기도 하고 시설 환경이 지금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22년에 일본의 문부과학성은 이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그리고 기가스쿨 구상으로 인한 한 사람 한 대의 그 디바이스 환경의 실용이라는 것도 있어서 새로운 시대의 배움을 실현하는 학교 시설에 대해서 종합적인 관점에서 목표와 과제를 문부과학성이 제시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나무에 비유해서 배움을 굵은 줄기로 삼아서 그 주변에 풍요로운 삶의 장 그리고 지역과 연계하는 공동 찬조 또 이를 지탱하는 아이와 지역의 안전 그리고 쾌적하고 건강적인 환경과 지속 가능한 지구 환경이라는 것을 접목감 이 환경이라는 것을 뿌리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또 이를 바탕으로 해서 작년 9월에는 웰빙 향상을 위한 아이디어 집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른바 지식 전달형의 일제 학습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탐구적 학습, 이를 디지털화 또는 ICT화를 극대화하면서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는 학습 공간이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학교 시설에 관한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것. 이를 보고서에서는 미래지향적인 사고로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방 이름으로부터 생각하는 게 기존의 이미지인데요. 근데 이거는 가루이자와 학교의 선생님이 말씀하신 내용이긴 한데요. 방의 이름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학교에서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가라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보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을 이미지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유효하다라고 합니다. 이는 기존의 아일랜드나 한국 그리고 뉴질랜드 각각의
학교 이미지에서도 우리가 느껴볼 수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과제를 세팅을 했을 때 그러면 앞으로 학교 시설을 생각하는 키워드는 커먼하고 웰빙 이 두 가지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를 주제로 선생님 그리고 지역 주민분들하고 또는 설치 주체하고 논의를 거듭해 왔습니다. 또 새로운 학교 모습에 대해서 고민을 해 왔습니다. 제가 앞서 커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커먼을 구성하는 요소가 무엇인가 라고 하면 먼저 오픈, 플렉시블, 그리고 다양한 장이 있다. 연속성, 변화에 대한 대응성, 그러한 것을 접목한 하나의 공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러한 말을 선생님이라던가 아이들, 유저 입장에서 그 물리적인 성격을 이해를 하려면 그거는 에디트, 편집이라는 말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용자가 생각하는 대로 뭔가 사용할 수 있고 편집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이 오픈에서 리얼까지 있는 그 말이 의도하는 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웰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모두가 함께 활기차게 지낼 수 있는 학교 공간을 만드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를 일본어로서는 편하다 라던가 마음 편하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만 또 배울 때도 편하고 가르치기에도 편한 그러한 공간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함께 모여서 좋게 편집해가는, 만들어가는 그러한 편집 가능성이 있는 공간을 어떻게 구축을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기존의 방 이름으로 부르지 말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커먼이라는 단어를 활용해서 무슨 룸이 아니라 일단 무슨 커먼즈라고 부르는 건 어떨까 생각합니다. 클래스룸 대신에 한영 커먼즈, 팀 커먼즈라는 게 어떨까. 도서실이 아니라 러닝 커먼즈, 특별 교실은 찬작 커먼즈, 스팀 커먼즈, 교무실은 교무 커먼즈, 스쿨 커먼즈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이름을 바꾸면서 새로운 말에 어떠한 이미지를 담을 것인가, 어떠한 메시지를 담을 것인가라는 게 프로세스의 첫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고 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커먼즈라는 말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부터는 학교를 구성하는 여러 커먼즈를 실제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래스룸을 팀 커먼즈라고 보는 먼저 사고 방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보시는 거는 아까 한국 발표에도 계단상 강의실이 나왔었는데요. 이에 대응하는 아마 사진이 될 것 같습니다. 학교가 오픈화라는 말로 변화를 하기 시작한 게 아마 40년, 50년 전의 일인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일제 학습을 위해서 학습이 그냥 교실이 그냥 복도 옆에 그냥 쫙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으로는 충분한 활동을 할 수가 없다라는 이유로 오픈 스페이스를 추가를 해서 다양한 활동에 대응할 수 있게 하자라는 그러한 컨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거는 클래스룸은 그대로 유지하되 경우에 따라서 오픈 스페이스의 그 칸막이를 좀 없애는 식으로 하는 그 유연성이 있으면서 학교 공간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존재를 했습니다. 그러한 오픈 스페이스를 활용하면서 팀 티칭을 통해서 다양한 학습 형태를 볼 수 있게 되면서 일본 국내에서 교육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커먼이라는 말을 하나 말씀드렸습니다만
더 하나 큰 도약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실 자체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부분입니다. 교실 전체로 해서 오픈 스페이스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 방향을 반대로 해서 거꾸로 해서 기존에 있던 50명에서 80명 정도의 반을 집단 단위로 삼고 여기에 2면 또는 4면 정도의 담임이 붙고 수시로 언제든지 탄력적으로 최적화한 집단 규모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클래스룸을 기본으로 하고 오픈 스페이스를 접목하는 식의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큰 공간을 기본 단위로 해서 50에서 80명 정도에 대응할 수 있는 그 단위로 해서 그 안에 다양한 공간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또 그거를 선택할 수 있게 학습을 할 수 있게 하는 식입니다. 이것이 팀 커먼즈 또는 한영 커먼즈, 또 교과 교실형 운영 방법의 경우에는 교과 커먼즈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실제 사례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실에 대해서 재검토하는 것은 그 자체는 거기에 뭐 다목적 스페이스를 만들 정도였는데요. 기가스쿨을 통해서 한 사람 한 대씩 단말기를 갖도록 하게 되면은 책상이 더 큰 것이 필요해집니다. 그리고 팬데믹 때문에 소셜 디스턴스,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위해서 문부과학성의 스터디에서 2m 정도 떨어져야 한다. 그렇게 되면은 종전에 65평방미터에 40명, 한 사람당 1.5 평방미터에 대해서 한 사람당 2평방미터 정도 필요해집니다. 즉 학습상 필요한 스페이스하고 면적이랄까요? 그 교실 크기와 팬데믹에 대응하는 면적이 교실 더 큰 교실이 필요해지는 것입니다. 방금 아일랜드의 새로운 학교 교실 도면을 봤는데요. 학습을 전개하는 면적은 한 교실당 25명 내지 30명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2평방미터 정도가 되겠습니다. 교실 그 자체는 비슷한데 교실을 일단 확대하고 커먼즈를 어떤 식으로 여유 있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 과제가 되겠습니다. 네, 방금 교실을 확대하고 여러 가지 코너를 만들고 있는 사례입니다. 이것은 교실을 90평방미터 정도, 그리고 다시 조금 크게 하고요. 거기에 여러 가지 장소를 만들게 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이 전국적으로 조금씩 보이게 되었습니다. 지금 일본의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문교시설 연구센터에서 창조적인 쉼터의 창출에 학교 공간 조사 연구를 했습니다. 도쿄과 대학교의 선생님이 특히 북구 학교 핀란드 사례를 들었습니다. 교실 내부에 여러 가지 다양한 코너를 만든 것입니다. 교실 그 자체를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활동이 핀란드 학교의 보고를 통해서 좋은 사례로서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좀 정리를 하자면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됩니다. 이것은 교실의 다목적인 공간을 만든 사례입니다. 그런데 교실 그 자체도 약간 무슨 코너가 있고요. 그리고 한
방을 교실로서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팀 커먼즈, 학령 커먼즈의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살려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팀 커먼즈는 좀 더 발전시킨 개념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 방금 보신 것처럼 교실에 다목적 스페이스를 만들고 거기에 여러 가지 코너를 마련하는 식의 단순한 오픈 스페이스를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계획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떤 학교의 계획으로는 나눠준 자료에 한번 그림을 보셨으면 하는데요. 학교 선생님들, 교육위원회 분들이 미래의 학습 공간상을 만들고 싶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선생님들과 함께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고등학교 사례인데요. 1학년 7, 8교실이 있는데요. 한 40명씩 들어가는 교실이 이렇게 나란히 있었던 것이 지금까지 제한된 모습입니다. 근데 그건 거 아니고요. 80명 단위로 단위를 해서 3개 구성하는 것을 새로 제안했습니다. 그것을 러닝 포드라는 명칭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했더니 거기에 가능성을 발견하고요. 선생님들도 함께 그것을 살리는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35명 정도 정전에 학급 평선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또 다른 여러 가지 집단을 만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학습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공간 계획입니다. 이것은 실현된 곳인데요. 교토 시립의 학교입니다. 러닝 포드, 에르포드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는 사례입니다. 여기도 2개 반을 하나는 교실, 하나는 다목적 스페이스로서요 자유롭게 사용했습니다. 이것도 네덜란드 학교인데요. 교실과 교실 앞 스페이스에 여러 가지 코너를 만들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이것은 스웨덴입니다. 여러 가지 공간이 마련되었고 그런 장소를 다른 반과 산생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반이 없을 때는 모든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용 스페이스를 유효 활동할 수 있도록 해서 활동을 유효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자기 소지품을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었는데요. 교실 밖에 사물함을 놓고 교실보다 넓은 학습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좀 교과마다 마찬가지로요. 여러 가지 단위를 만들고 교과 코먼즈, 교과 센터라고 부를 수 있었습니다. 교과 담임 제도에서 자유로운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과 담임제 보통 교실, 교과 담임제에 대해서 교과를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을 한 것입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아이디어가 중요합니다. 예, 다음은 각 스페이스에 대해서 어떤 커먼즈의 모습이 있는지 어떤 사례를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은 러닝 커먼즈로서 사용하고요. 이것은 커먼 코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학교 전체에 교류의 터도로서 사용하셨습니다. 도서관은 그러나 주체적인 자율적인 학습의 핵심되기 때문에 그러한 도서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배움에 이바지하는 공간이라는 개념 하에 단순한 공간의 중심이 아니라 도서 공간 자체가 학교의 중심이 되는 개념입니다. 도서관에 여러 가지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배움터가 되고 학교 내 하나가 아니라 교실 가운데, 그러니까 특별 교실동 가운데 성격이 다른 도서관을 두고 그것이 배움터 학교 생활의 중심이 되고 도서관이라는 곳은 학교를 다니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큰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화면을 둠으로써 지역과도 협력할 수 있습니다. 특별교실은 진짜 활동의 터입니다. 전전에 그 미술실 그런 이미지에 대해서 크레이타 찬조 스페이스, 뭐 틴카 스페이스 여러 가지 그 호칭도 생겼습니다. 특별 교실도 어떤 그 개방식으로 바깥 해방형으로서 감하고 횡단적인 다양한 활동을 선도할 수가 있고 공간이 올바른 배움을 끌어내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시설 계획을 창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그 제조라는 건 단순한 제조뿐만 아니라 없는 것으로부터 구상하고 때로는 실패하면서 친구와 함께 협동하면서 구축한다는 거. 그래서 탐구적인 배움, 그러니까 지금 그 요구되는 배움이라는 것은 거기서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한 개념 하에서 이 학교에서는 학교에 또 다른 중심의 배움 제조를 놓습니다. 그러한 이런 발상에서 벗어나서 생각해보면 그 다음에 새로운 배움의 공간이 아마 보이기 시작한다. 이것은 학교 교실 안뿐만 아니라 학교 외부에 있는 공간. 여기서 학교는 박물관이다 라고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즉 자율적인 배움을 향하는 힘, 자세를 만들어가는 환경이라는 것이 지금 가장 요구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에 스쿨 코먼즈, 학교 공간 전체가 배움, 교류의 장이다라는 부분인데요. 이것도 앞서 각국에서 소개해 주신 사례를 통해서 굉장히 매력적인 공간이 많이 소개가 되었었습니다. 이는 아까 조사 연구 중에 카나가와 대학의 타치바나 교수님의 논문 안에 있었던 겁니다. 덴마크는 전통적으로 교실은 교실이고 학교 중심에 커먼스 코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그 도서관도 커먼 코어인데요. 거기에 그 매즈네트 형식의 거기 공간에 사람들이 모이고 또 소인원수로 뭐 선생님이나 아니면 친구와 교류하고 또 그러한 장소가 있습니다. 이는 정말 여러 형태로 다양하게 활용이 되는데 여기에 설계자의 역할 또한 많이 기대되는 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에 이거는 스웨덴 학교에서 제가 느낀 점이었는데요. 80년 전의 학교입니다만 이를 리모델링해서 복도에 교실이 있는 공간이었습니다만 여기에 의자만 놓으면 공간이 생긴다. 이것을 치어링이라고 부르면 어떨까? 의자를 갖다 두면은 공간이 생긴다. 하나의 계기로서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것을 시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교무실, 이것도 교무실 코먼즈에 대해서 또 원래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이거는 뒷부분에서 교무실에 관한 논의가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센터 쪽에서 소개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여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좌석이 자유롭고 또 기존의 교무실의 모습을 바꿔서 개인의 활동 공간을 좀 확보하고, 그리고 개개인 간의 소통을 만들고, 그리고 좀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그리고 학생들과 아이들과 뭔가 연계할 수 있는, 교류할 수 있는, 그러니까 또 교류의 공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개인 공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앞으로 교무실 계획을 세울 때 중요한 검토 요소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좌석이 자유로움, 초등학교, 중학교 등의 사례인데요. 여기에 사물함 스페이스도 있고 선생님들의 리빙 다이닝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하게 창조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학교를 만들어가는 것이, 어떤 표현을 빌리자면 기존의 학교답지 않는 학교를 만드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그 동일본 대지진으로 큰 피해를 받은 그 후쿠시마의 학교가 그 새로운 학교를 만든 사례가 되겠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데서 다 생활을 시작하고 있다. 그래도 애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그 지역의 미래가 없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만 배울 수 있는 그러한 학교. 그러면 학교답지 않은 학교를 만들자라고 하나의 목표를 세워서 관계자분들이 논의한 결과 만든 학교입니다. 상세한 말씀을 드릴 시간은 오늘은 없습니다만, 큰 홀을, 또 배움에 대해서도 그냥 특수 교실 이런 이름이 아니라 반짝반짝 얘기하는 방이라던가, 일단 이름만 바꿔도 어떠한 모습을 아이들이 보내고 있는지 상상을 할 수가 있고, 어떠한 공간이면 좋을까라고 또 추가적으로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어의 힌트를 얻어서 뭔가 크게 상상을 펼칠 수 있는 그러한 학교 조성을 오늘 쭉 다른 나라 선생님들께서도 발표를 해주셨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실천을 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모두가 고민한 것이 또 계속 잘 전달이 되는 그러한 시스템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는 학교를 잘 활용하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신문인데요. 또 이거는 지금 현재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게 될 선생님들을 위해서 이 학교에는 이러한 시설이 있다, 이렇게 활용하면 좋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상, 그리고 실제로 학교를 지을 때 그 더 다음 차세대를 위한 그러한 정보, 이러한 것들이 오늘 드린 말씀 중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새로운 배움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학교 시설이 중요하다라는 그러한 인식이 많이 확산되었습니다만,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모여주신 여러분들께서 그러한 가장 관건이 아닐까.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아이들을 위해서, 지역 사회를 위해서 새로운 시대의 학교에 대해서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초과해서 죄송합니다만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